지역에 대해서 좀 세분화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유심히 보셨으면 하는 지역을 좀 꼽아 드릴 거예요. 골라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물이 나온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가 상승을 겸하는 목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네요 이정수 이사. 이상민 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안에서도 급이 있다라는 기사를 보고 좀 촬영을 할 건데, 기사를 보면 투자 전에 알아야 할 3, 7, 12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좀 썼어요. 근데 보면 3도심이 광화문, 강남, 여의도 이렇게 세 개를 골라놨던데,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의견이 다르지 않나요?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서울시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이제 짜기 위해서 조금 내놓은 이제 내용인 것 같고, 건물 부동산 투자하는 쪽에서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광화문, 강남, 여의도 이렇게 세 개만 봤을 때는 오피스를 중심으로 좀 짠 것 같습니다.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거진 다 오피스 빌딩이잖아. 네, 맞아요. 우리는 거래를 한다면 보통 관철동? 네. 여의도 쪽은 우리가 거래가 많지 않지. 일반 매물들로. 네, 활발하지가 않죠. 그러면 이상민 팀장이 봤을 때 중소형 빌딩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좋다라고 생각되는 구를 세 개만 고른다면? 세 개의 구를 고른다면 강남, 성동, 용산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고를 것 같아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성수동. 네, 뭐 성수동도 있고요. 저는 약간 그 약수에서 청구 이어지는 그 길 있잖아요. 그 길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매물도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본인 집 근처라서. 어렸을 때. 네. 본인 집 근처라서 그런 것 같고요. 이 사실 오늘 촬영에 대한 이런 지역에 대한 분석은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건물을 매입하는 매수자분들을 많이 만나 뵙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겹쳐요, 찾는 지역이. 그래서 이상민 팀장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용산, 성수, 강남 세 군데를 꼽은 것 같고, 용산은 매물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너무 없는 게. 거기는 워낙 지구단이나 뭐 이런 걸로 묶여있는 지역이 너무 광범위해서 매물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런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조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치,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쪽은 용리단길 쪽. 네. 용리단길이 사실 추천을 많이 찾고, 추천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미군부대 쪽 뒤쪽 공원이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 더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 심리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호재가 다 반영됐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수동으로 좀 넘어가 볼까? 네.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주요 상권은 지금 아틀리에 쪽,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핫한 디올 쪽, 연무장길. 이 길이 사실상 사람이 가장 많은 지금 성수동에서, 그리고 성수도 뚝섬에서 북측으로 봤을 때는 기업들 사옥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강남을 꼽은 이유. 아무래도 뭐 여러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강남만큼 또 그렇게 집가 상승이 빠른 지역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은 진짜 100%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도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무조건 강남입니다. 지금 성수동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강남이 약간 저평가됐다는 느낌도 좀 있어요. 저도 강남, 성수, 용산, 그리고 대학 상권 중에 가장 큰 대형 상권인 홍대 라인 쪽, 이 정도가 현재로서는 가장 무난한 투자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유는 거래량이 많아야 돼요. 거래량이 많고 매수자분들이 많이 찾아야 집가 상승이 있습니다. 강남에 대해서는 이상민 팀장이 지역을 좀 나눠가지고 투자를 많이 선호하는 지역, 그리고 유망 지역을 좀 분류해주면 좋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강남 쪽에서 약간 프리미엄 붙은 동네죠. 뭐 신사, 청담, 삼성, 이 지역이 뭐 가장 거래도 활발하고 찾는 손님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강남구 지도를 봤을 때 약간 집가 상승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신사, 그 다음 청담, 삼성, 이게 우측으로 돌면서 아래로 돌면서 조금 집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로데오가 거래가 너무 많아서. 네, 거래 엄청 많았죠. 지금 이렇게 로데오가 거래가 많고 런던 베이글 라인으로 평당 2억 5천 최근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해? 저는 많이 올라서 많이 고점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데 한 가지 뭐 예를 보면 일전에 뭐 저희 가로수길 뭐 1억 5천, 2억 할 때도 와, 이건 정말 고점 찍었다. 근데 지금 그치? 매매 사례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뭐 대기 수요도 많기 때문에 집가 상승은 계속 꾸준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원래 압구정 로데오가 이렇게 니은자 블럭으로 좋았는데 런던 베이글이 들어오고 나서 스트릿 시설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고점을 찍었단 말이죠. 우선은 이성민 팀장 얘기로는 좋아지는 것은 계속 좋아진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이전에 명동이 평당 가격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강남역과 명동 쪽 두 군데가 지가가 말도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덧 강남역 쪽은 뭐 8, 9억 이렇게 매물이 나오고 있고 명동 쪽도 그에 못지않은 그래서 이게 그 고점을 뚫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진짜 이성민 팀장 얘기처럼 좋아지는 지역이 계속 또 좋아지더라. 거기에 맞춰서 잘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가로수길 아까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가로수길은 요즘 거래량이 좀 어떤가? 가로수길 메인 쪽은 거래가 뭐 활발하진 않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무래도 상권이 조금은 가로수길에서 옆쪽으로 이제 뭐 세로수길이나 이쪽으로 조금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뒤쪽 이면이 지금 거래가 훨씬 더 활발합니다.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만큼 또 세로수길이랑 뭐 이쪽이 지가 상승이 또 많이 있었죠. 결국에는 유행입니다. 상권도 돕니다. 강남에 지금 가로수길이 워낙에 핫했고 강남 가로수길 메인의 임대료가 상당히 비쌌는데 슬슬 빠지는 느낌이에요. 그게 지금에서는 로데오로 넘어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약간 유행 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영원한 상권이란 건 없습니다. 그 흐름은 잘 보셔야 되고 공실이 채워지는 기간과 그 다음에 임차가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그런 임대차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캐치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용산은 사실 새로이 뭔가 말씀드릴 만한 부분이 없어요. 워낙에 거래할 수 있는 지역이 좁고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용리단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성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아틀리에랑 연무장길 디올라인으로 해가지고 연무장길 쪽 유동인구 상당히 많으니 이쪽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디 집 근처 어디? 지금 마지막으로 홍대가 코로나 이전이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홍대 상권이라고 한다면 상상마당, 네. 상상마당을 기점으로 주차장길을 따라서 위아래로 사람이 상당히 많았던. 네. 근데 요즘은 최근에 가본 적 있어? 예전만큼 그렇게 유동인구나 이런 인구들이 좀 많이 보이진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조금 공실도 어느 정도 조금 많이 생기기도 했고 그 전에 상권이 활발했을 때보다는 조금 빠졌다. 상상마당 아래쪽으로가 정말 사람이 많이 줄었고 합정 요 라인도 상당히 좋았는데 이쪽도 많이 줄었습니다. 상권의 이동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홍대도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상권의 이동이 생기는데 상상마당 쪽 클럽거리 해가지고 주차장길 위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잘 방어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연남동 네. 차라리 연남동 쪽이 유동인구가 더 많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숲길 따라서 요렇게가 유동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벚꽃 폈을 때 요때가 사람이 정말 많은. 그래서 낮 시간에는 연남동 쪽에 사람이 많고요. 뭐 브런치라든가 카페, 식당 이런 쪽으로. 그러고 나서 음주 가무를 즐기겠다라고 한다면 홍대 쪽으로 많이 빠지는 편이죠. 그래서 오늘 정리해드리는 거는 기사에 지금 분류된 지역보다는 중개인들이 중소형 부동산에서 보는 시선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를 좀 잡아드린 이 지역 네 곳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심히 보시고 좋은 위치는 지가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만점짜리 건물은 없으니 개선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직접 개선을 하시고 부동산은 결국에는 위치를 바꿀 수 없으니까 임대차든 건물의 형태든 비용을 들여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바꾸시고 재매각에 대한 차익을 노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민 팀장도 피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하나씩만 좀 어필을 해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는 걸로. 처음 사시는 분들 다시 한번 좀 주시면. 질문 내가 어디까지 해당 토지들마다 개발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한사항들이 조금 잡혀있는 토지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뭐 건축 행위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입하기 전에 개발 행위에 대한 제한사항이나 뭐 이러한 제한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처음 매입하시는 거다 보니까 처음 매입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체크가 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건축사 분들께 좀 협조를 구해서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건축 행위는 사전에 체크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컨설팅을 해드리는 중개인을 만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팁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이 봤던 것 같아. 건물을 처음 사시는데 강남에 30평짜리 보다가 외곽을 나가니까 100평짜리를 볼 수 있고 강남에 1, 2층짜리밖에 안 돼 있는 건물을 보다가 7, 8층짜리 건물을 보시다 보니 이게 빌딩이지 생각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임대료가 더 나온다 그래서 좋은 투자는 아닙니다. 집가 상승은 그로부터 3년 내지 5년만 지나 있으면 그 선택을 대부분 후회하세요. 집가 상승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임대료와 현재 건물 컨디션이 항상 가는 건 아닙니다. 임대료는 매매가를 다시 설정함에 있어서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고 건물은 감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꼭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처음 투자를 그렇게 실패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응? 아니,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기사는 하나인데 사실 건물 처음 사시는 분들한테 팁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지역별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좀 골라드린 겁니다. 그 안에서 좋은 물건이 나온다면 과감하게 투자하셔도 괜찮다라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